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적인 규모로 나타나는 대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적인 규모로 나타나는 대기의 순환은 왜 나타나냐면요,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기의 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의 표면은 둥글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똑같이 온다 하더라도 적도 지역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로 머리 위에서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고요. 그리고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기울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적게 됩니다. 이렇게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적도 지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극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도별로 나타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나 해수가 순환을 하면서 적도 지역에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부족한 극지역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위도별로 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가 순환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대기가 순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는 적도, 영도 부근에서는요, 그만큼 온도가 매우 높겠죠. 그래서 영도 부근에 있는 공기는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뜨거워져서 위로 상승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도 지역의 지표면 부근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하게 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극지역에서는요, 온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쪽으로 화강하려는 힘이 우세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지표면에는 어떤 기압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죠.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에는 공기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공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층에서는요, 이렇게 극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저기압에서 상승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극쪽에 도달하게 되면 차가워져서 공기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극쪽에서 침강한 공기는 갈 곳이 없으므로 지표면을 따고 쭉 이동해서 공기가 없는 적도의 저기압 부근으로 가서 공기를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공기 순환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적도에서 상승하고, 그리고 북극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극지역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지표면에서는 적도로 향하는 이러한 바람이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이러한 형태로 바람은 계속 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극의 지표에서는 고기압이 생기고, 그리고 적도의 지표면에서는 저기압이 생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위도 지방에서 북극을 출발해서 아래로 향해서 불던 바람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휘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옆에 그림에서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올곧게 내려오던 바람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휘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꺾이다 보면 결국에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수렴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공기가 수렴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수렴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므로 또 여기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90도에서 60도 부근을 생각해 보면 6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모여서 갈 곳이 없으므로 위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 공기는 다시 일부는 극지역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 위로 가면 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90도 부근, 극지역에서는 아래로 하강하는 공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의 순환이 극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바람은 상층에서 위를 향해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위를 향해서 이동하던 바람도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더 이상 공기가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기가 위에서 수렴하는 부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한 공기는 또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공기가 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0도에서 30도,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도 저위도에서 공기가 위로 상승했다가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차마 끝까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30도에서 아래로 하강했다가 그리고 일부 30도에서 0도로 내려갔다가 이러한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환들 사이에서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간접적으로 위도 30도에서 내려온 공기의 일부가 위쪽으로도 이동하는 애가 있겠고 그리고 위도 6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공기도 있을 테니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순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바람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 형성되는 순환의 이름은 헤들리 순환,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 형성되는 순환의 이름은 페렐 순환, 그리고 60도에서 90도 부근에 형성되는 순환은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부는 바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북쪽에서는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받으면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바람이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이름이 바로 북동무역풍입니다. 그러면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는 바람인데 원래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겠죠?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부는 바람의 이름을 편서풍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바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바람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람의 이름은 극동풍입니다.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바다도 이러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다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양의 표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표층 해류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을 대조해서 보시면요. 지금 북동무역풍이 부는 구역에서는 북적도 해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동무역풍의 영향 때문에 표면 해수가 이러한 바람을 타고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커다란 북적도 해류라는 하나의 흐름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북태평양 해류는 무슨 바람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편서풍이 이 구역에서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북태평양 해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적도 해류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북태평양 해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결국에 양쪽에 있는 대륙에 막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대륙에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해류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리고 이쪽 부근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해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류가 대륙에 막혀서 휘어지면서 대양의 주변을 회전하는 거대한 표층 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북동무역풍은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불고 있죠. 그런데 북적도 해류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왼쪽 아래로 이동하지 않고 왼쪽으로 북적도 해류는 이동하게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구의 자전의 영향 때문입니다. 풍향이 왼쪽 아래로 가고 있는 거에 오른쪽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구 자전의 영향은 해수 흐름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반구에서는 풍향이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풍향의 왼쪽 방향으로 표층 해류는 흐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해류들의 명칭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태평양 쪽에서는 우리나라 가까운 쪽에 쿠로시오 해류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쪽 아래로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적도 해류가 왼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남반구의 태평양에서는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페루 해류가 남반구의 순환을 담당하고 있네요. 수능에서 가끔 해류들의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해류들의 명칭에 한 번씩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떤 해류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해류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빨간색 해류는 난류고요. 파란색 해류는 한류입니다. 난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겠죠. 저위도에 있다 왔으니까. 그래서 난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해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류라고 이름을 명칭한 겁니다.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는요.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고위도에서 차가워진 해수는 다시 한류가 돼서 저위도로 되돌아오는 순환을 반복하면서 에너지의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북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는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일본 대륙에서 가로막히게 되면서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동해 쪽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위로 올라오는 해류를 동한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해주 한류는요.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근처로 오게 되면 북한 한류로 이렇게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는 동한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게 되는 곳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서해 쪽으로는 쿠로시오 해류가 일부 이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의 서쪽 해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황해난류가 되는 겁니다. 동해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류와 난류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가운 쪽에서 사는 물고기와 따뜻한 쪽에서 사는 물고기가 동시에 잡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모두 잡히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됩니다.